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가치 분석에서 여러 대안일 경우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로부터 미래가치를 경제적 가치 척도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서열법 스타일로 각 대안의 미래가치를 계산한 후에 그 중에서 가장 큰 미래 가치를 가지는 대안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한 줄로 수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이 제2를 각 대안의 번호라고 치고, 그러면은 각 대안 제2의 미래 가치들 중에서 제일 큰 대안, 그러니까 각 대안들 중에 가장 큰 미래 가치를 갖는 대안에 그 해당되는 번호, 그거를 J 스타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J 스타가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고, 한번 예제를 바로 다뤄보자면은 예제 5.3에서 5.3이 뭐였냐? 5.3이 요거였습니다. 이게 요거에서 A사장 비도입, B사장 비도입. 그러니까 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는 이제 연간 가치 분석으로 했었고, 이거보다 더 전에는 현재 가치 분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래 가치 분석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ARR은 여전히 10%를 적용해서 두 대안에 대한 미래 가치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미래 가치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A사 장비에 대한 미래 가치, B사 장비에 대한 미래 가치. 자, 그러면은 각각이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더하게 되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 그게 단위금액 현재 가치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금액 현재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그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한 덩어리는 이제 그 투자 대안에서 연간 단가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요게 이제 연간 단가니까 요거를 A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F바 A, I, N 요거 곱하면은 이제 F가 되는 거죠. 요거는 P에다가 F바 A 요거를 곱해주고, 그러면 F가 되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은 이제 요 대안의 단위금액 미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3만을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 바꾼 거, 요거는 연간 등가 55,000을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 바꾼 거. 계산을 해보면 98,436 정도가 나오고요. 요거는 그냥 뭐 1 플러스 i의 10승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1 플러스 0.1의 10승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스크린샷으로 안 찍어놨고, 요거 F by A는 약간 공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스크린샷을 찍어놨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B 같은 경우도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 마이너스 45,000을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 바꿔가지고 더 그거를 8만이라는 연간 등가를 미래 가치로 바꾼 거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만 7,810.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B사 장비 선택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것도 똑같이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하던 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현금 흐름 개요에 대한 정보를 파이썬에다가 리스트로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npf에 npv 함수를 써가지고 단위금액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그 단위금액 현재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로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npf에 fv 함수를 써가지고 최종적인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cfa랑 b는 아마 앞에 우리가 이미 구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 다 현재 가치로 바꾸자. 그래서 npva는 그리고 레이트에다가는 marr 10%를 넣어주고 npva에다가 a 대안의 수현재 가치, 단위금액 현재 가치를 저장을 해주자. 리스트 cfa 그리고 npv b에다가도 비슷하게 해주면은 npva, npvb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할 때는 npf.fv 그래서 레이트 npr도 내가 넣어놨나? npr 뭐 저장해놨는지 모르겠는데 npr이 지금 여기 보니까 메모리에 36으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pr 그리고 pmt는 지금은 pmt 없는 거고요. 다 단위금액 현재 가치로 다 뭉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단위금액 현재 가치는 방금 위에 셀에서 계산한 npva를 넣어주면 되는데 걔를 음수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fvb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면 각 대안에 대한 단위금액 미래 가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제가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아래 것만 출력이 되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출력해보면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대안 B를 선택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긴 예제인데 뭐 이렇게 글이 많아서 숨이 막힐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 상황은 좀 여러분이 실제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자면 자, 여러분들 같이 그 경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신입 엔지니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직장 생활 시작했으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나같이 S사에서 일했으면은 S사에 들어갔는데 회사마다 다 인사팀이 있습니다. 인사.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막 뽑고 자르고 그 사람한테 뭐 상여금 주고 뭐 그런 것들 퇴직금도 주고 뭐 이런 사람의 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인사 부서인데 그 부서도 부장님이 있겠죠. 인사부의 가장 이제 대빵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퇴직금 적립 계획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 인사부장님이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사내의 근로자 운영위원회에서 투자를 관리해주는 단체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인 거고, 두 번째 대안은 자기가 직접 개인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대안은 회사에서 알아서 그 퇴직금
막 굴려가지고 은퇴할 때 줄게 이거고, 두 번째 대안은 그냥 회사에 내가 관리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퇴직금을 잘 굴려주는 그런 개인연금 저축펀드에다가 거기다가 돈을 넣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인사부장님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회사는 뭐 연봉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100% 해당되는 대응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회사의 복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예를 들어서 퇴직금 쪽으로 내가 매달 100만 원씩을 어디 저축을 쭉 해가지고 은퇴할 때 한 번에 받아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자기가 월급에서 얼마 모아서 넣는 100만 원,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똑같이 그만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그거를 같이 퇴직금 계좌에다가 계속 저축할 수 있게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죠. 회사에서 그 사람이 퇴직금으로 막 저축하는 돈만큼 지원해준다. 근데 무조건 뭐 해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나는 월급의 전체를 다 퇴직금 적립할래. 그러면은 이게 회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연봉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봉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해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최대 4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40만 원. 그 사람이 저기 그 사람은 연봉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한 달에 뭐 잠깐만, 한 달에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달로 치니까 12로 나눠야 돼서 좀 헷갈리는데, 한 달 말고 1년에 1,000만 원 연봉 중에 4%의 40만 원을 내가 퇴직금으로 계속 적립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40만 원은 1,000만 원의 4%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회사는 연봉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니까 똑같이 40만 원 적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80만 원씩 그 사람은 1년에 퇴직금으로 계속 적립이 된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연금저축은 세금이 뭐 유예가 돼가지고 62세, 여기서 이제 62세를 정년퇴직 연령으로 잡은 거예요. 62세가 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해서 그간 모아놓은, 예를 들어 한 50살에 내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그 퇴직금 적립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내가 인출해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받았던 이제 세금 혜택, 보통 연금저축은 세금을 약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여기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신입 엔지니어의 나이는 22세이다. 22세인데 62세에 정년 퇴직하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봉은 현재 5만 5천 달러인데, 앞으로 매년 연봉이라는 게 평생 고정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이제 고과를 잘 받으면, 고과라는 거는 그 사람의 뭐 1년 성적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 학기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하면 A, B, C, D, F 중에 하나의 성적을 받듯이, 이제 보통 회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1년의 성과를 봐가지고 A, B, C, D, F 이런 식으로 고과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과가 막 상위 고과야. A나 B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음에 연봉이 많이 올라가고, 뭐 C나 D 고가야 이러면은 연봉이 뭐 동결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고,
뭐 F 고가야. 그러면 오히려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인사 고가라고 합니다. 연봉제.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의 연봉은 현재 55,000인데 앞으로 매년 5%씩 인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매년 연봉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위에 두 가지 대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 단체연금 저축펀드, 개인연금 저축펀드. 근데 그 각각이 정확히 어떤 식의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지는 이 밑에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걸 보면 단체연금 저축펀드는 이제 뭐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굴려준다는 거죠. 이제 회사 어떤 재무팀에서 주식, 회사채, 국공채 이런 거 이제 다 채권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서 막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데 과거 15년 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면 그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연봉이 6% 수준이다. MAR은 6%가 된다는 거죠. 단체연금 저축펀드에 가입을 하기로 하면. 근데 두 번째 퇴직금 적립 계획인 내가 알아서 하는 경우 그때는 자기가 투자 종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연봉의 4%에 해당되는 돈을 뭐 그걸로 뭐 코인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매년 자기가 매년 적립하는 하려고 하는 돈의 1.5%에 해당되는 돈은 그 수수료로 또 내야 돼. 예. 왜냐면 이런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수수료 같은 거뭐 나라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는 거래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의 4%를 퇴직금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4%를 하기로 했으면 4%가 다 적립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1.5%는 제하고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98.5%겠죠? 98.5%만 연봉의 4%에 98.5%만 퇴직금을 모으는데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의 과거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두 번째 계획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 저축펀드 이걸 하게 되면 연간 투자 수익률이 2%에서 12% 사이에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보통 아주 아이고 왜 그래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보통 아주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고 한 6% 수준이야.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하기 나름으로 내가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그러면은 막 12%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냥 무조건 은행에다가만 넣어놓는다 그러면 뭐 한 최하 2%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좋으냐? 제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표로 요약을 해놨는데 요 칼럼이 단체 연금 저축펀드, 요 칼럼이 개인 연금 저축펀드고요. 그때 이제 연간 투자 예탁금을 좀 살펴보면 그 부분이 사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렇게 5개의 행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연간 투자 예탁금은 중에 본인 부담금은 그 사람 연봉의 4%인 거고, 연봉은 근데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얘기가 이제 연봉이랑 연봉 상승률 여기 있는 건데, 아무튼 본인 부담금 연봉의 4%, 그리고 회사 부담금 대응해준다고 했죠. 대응자금 똑같이 연봉의 4%, 얘는 4%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현재 연봉은 55,000달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연봉 55,000. 근데 연봉 상승률이 앞으로 매년 5%다. 되었어. 그랬죠. 앞으로 매년 5%씩 인상될 걸로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각 그 대안에 대해서 단체연금저축펀드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6%고 개인연금 저축펀드는 최하 2%에서 최대 12%까지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냥 이 4% 합쳐서 연봉의 8%겠죠. 그러면 8%를 다 연금 저축펀드에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개인연금 저축펀드는 연간 투자 예탁금의 1.5%는 수수료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 합쳐서 8%에 1.5%는 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각 퇴직금 적립 계획의 미래 가치, 요 경우에 대한 미래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때 보니까 우리가 이때 연봉에 관한 정보가 초기에 55,000에서 매년 5%씩 인상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등비급수 현금 흐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첫해 현금 흐름 A1이 있고 거기에다가 F바 A1을 곱해. 근데 F바 A1이라는 놈은 또 뒤에 인자로 MARR, 이 투자 수익률 요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 거죠. 연봉 상승률, 그게 J가 이제 5%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 기간은 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 이 사람 지금 22살인데 62살까지 할 거니까 기간의 수는 40. 이게 이제 40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식, 요게 이제 첫 번째 계획, 요거에 대한 다이어그램의 미래 가치를 계산한 거고, 요 두 개, 요거는 두 번째 계획의 다이어그램의 미래 가치인데 최하 수익률이랑 최대 수익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일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에 그 F바 A1 이 개수를 쓰긴 쓰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연봉 55,000이 곱해져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데 근데 현재 그 사람이 이제 퇴직금 이 펀드에다가 넣는 돈은 사실 55,000원 이걸 넣는 게 아니라 55,000원에서 연봉의 4 플러스 4% 플러스 또 연봉의 4% 그래서 총 8% 요거에 연봉의 8% 그러니까 2 곱하기 0.04 8% 그것만 넣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8% 곱한 거 이만큼을 이 뒤에 있는 현금흐름 변환계수에다가 곱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요 현금흐름 변환계수는 다름 아니라 요거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 6% 이게 i니까 여기 i 여기 i 넣어주고 이건 j죠. j 넣어주고 40년 n 넣어주고 그러면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A1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 이렇게 142만 8,120달러를 사람은 은퇴할 때 딱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방금 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경우 I랑 J가 다르니까 이제 위에 있는 요거를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하나만 다르냐면 이제 요게 하나 더 곱해져져 있어. 요거는 뭐냐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라서 1 빼기 1.5%를 해준 거예요. 1.5%만큼은 투자하는데 쓰면 안 돼, 쓸 수가 없고 그냥 뭐 세금처럼 그냥 내는 거니까. 뭐 세금은 아니지만 수수료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앞에 곱해져 있는 요거는 똑같은데 연봉의 8% 이건 똑같은데 뒤에다 수수료만큼 빠지게 해주는 그런 항을 하나 더 곱해준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2%니까 여기 i에 2%, 아래 거는 12%니까 i에 12%를 넣어주고 여기다 또 넣어가지고 이 경우도 이거랑 이거 다르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거를 잘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2%인 경우에는 69만 8,055.57달러, 11%인 경우에는 532만 5,308.5달러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는 내가 12%만큼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2% 밖에 수익률을 못 내면은 그거 하느니 회사에서 해주는 거 맘 편하게 가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나의 투자 수익률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가치 분석의 여러 대안의 경우까지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 미래가치 분석의 포트폴리오 분석, 요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예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